자, 우리 이어서 순수 공공재의 효율적인 배분 보도록 할게요. 공공재의 효율적인 배분, 효율적인 자원 배분. 최적 공급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에 공공재에 대한 수요 이렇게 있는데 공공재에 대한 수요 그림이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사용재랑 공공재는 차이가 나요. 먼저 왼쪽에 만약에 사용재다라고 하면 그림을 하나에 그려야 되는데 쪼개서 그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사과라고 할게요. Q라는 사과가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직 축에는 가격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A가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B도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재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가나 여러분들이 가나 시장에서의 결정된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 여기 1번 시각으로 이렇게 봐가지고요. 이거는 모르시면은 그 미시 기본 강의는 좀 들으셔야 되겠고 아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은 이만큼 물건을 사려고 그래요. 이 길이만큼. B라는 사람은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이만큼 사려고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1번 시각에서 봤을 때 둘이 얼마나 사려고 합니까? 그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요량이에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여기 A와 B 소비량을 더하면 A가 살려는 양 이만큼에다 B가 살려는 양 이렇게 A가 살려는 양에다가 B가 살려는 양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1번 시각에서 보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서메이션 할 때 수평으로 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와 B가 직면하는 가격은 똑같고요. 시장 가격도 똑같죠. 차이 나는 거는 소비량이 달라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A가 소비하려는 양과 B가 소비하려는 양을 합친 게 시장 전체 소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바로 사용재예요. 공공재는요, 아까 얘기했던 한강의 다리를 생각하시면 그때는 사용하는 양이 똑같고요. 다리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내려고 하니까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요거를 사용재의 경우에 하나로 이렇게 그냥 그린 거고요.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요거와 마찬가지로 다르네요. 소비하는 양은 똑같고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수직으로 합해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한강 다리에 대해서 A가 소비하는 양. 공공재니까 G라고 할게요. 공공재. 자, B도 이렇게 있어요. 공공재. B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할게요. DB. 자, 수요 곡선을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 높이가요. 사용량이 Q, 뭐 G니까 G 제로가 만약에 공급됐다라고 하면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최대한 얼마까지 지불하겠다라는 지불 의사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살펴봤을 때 옆에서 1번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요. 밑에서 2번 시각으로 올려다 해석을 할 수가 있네요. 2번 시각은 최대한 얼마까지 돈 낼 의향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이 최대한 지불하려는 의사, 이 금액이 PA가 되는데 높게 될 거고요. 많이 이용 안 하는 사람은 G0가 됐을 때 이만큼만 가격을 지불하려고 할 거예요. 공급된 양은 똑같아요.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은 똑같지만 그래서 G0가 공급이 됐다라고 했을 때 A가 소비하는 양, B가 소비하는 양 그건 똑같지만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양 그게 달라지네요. 그래서 A와 B는 이렇게 수직으로 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A가 지불하려는 가격, 요게 PA와 B가 지불하려는 가격, PB가 합쳐져서 여기 가격은 PA 플러스 B다. 그러니까 이게 수직으로 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직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왼쪽과 오른쪽 거 수평합과 수직의 합 그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요거 같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소비하는 양은 G0가 똑같네요. 그래서 수직의 합이다라고 하면은 A가 소비하려는 그냥 G라고 쓸까요? 그냥 Q라고 써도 상관없죠. 뭐.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과 시장 전체 공급된 양, 이건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지불하려는 가격이 다르네요. A가 지불하려는 가격과 B가 지불하려는 가격 합해서 이게 시장 전체 가격이다.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계산 문제로도 늘상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세무사에서 재정할 때는요, 관심사가 공공재니까 무조건 요거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사용재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수직의 합이다라는 거, 그거 잘 보시고, 여기 보시면 합하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수요함수가 있으면 P, 가격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그걸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뭐 심플하게 이따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왼쪽에는 수평의 합, 오른쪽으로는 수직의 합,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잘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공공재 경우에 일단 공급되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수량 거의 밑줄 치세요. 소비하는 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일한 수량에 대해서 소비하는 양은 똑같아요. Q0에 대해서 거의 밑줄 치세요. 기꺼이 지불 가능한 금액 밑줄 치세요. 그 이거네요.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낼 의향이 있는가, 그거를 합한, 수직으로 합한 거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2번 린달의 균형인데, 린달의 균형. 자, 요거를 린달 모형이 포인트인데요. 그 전에 보헤네 모형 요거를 한번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 왼쪽에 한 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정확하게 보헤네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거, 그게 바로 보헤네 모형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A에 대해서 A는 가격을 얼마까지 지불하려고 합니까? 라는 최대한 지불 의사를 나타내는 거니까 내가 공공재를 소비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만큼, 편익만큼 우리가 돈을 지불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요 PA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가 누리게 되는 한계 편익이다.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마지널 베네핏이에요. 마지널 베네핏. 그래서 번역은 한계라는 건 한 개 추가했을 때 그 뜻이에요. 공공재를 한 단위 더 추가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 A가 누리는 만족과, 그래서 B가 얻게 되는 한계 편익. 그러니까 자기가 얻게 되는 편익만큼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두 개 합한 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을 두 개 합했다라는 얘기는 A와 B의 편익을 합한 거고요. 그래서 보헤네 모형에서는 서메이션 마지널 베네핏을 더한 거예요. 요거 보시면 편익이 밑에서 올려다본 수직의 거리니까 두 사람의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한 거구나. 그거까지 여기서 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회 전체적인 총편익과 그 공공재 다리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게 공급곡선이잖아요. 그게 비용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거기 6번에 나와 있는 거는 두 명이 있으니까 서메이션 한 거 따로따로 썼을 뿐이고요. 자, 이게 핵심인데 거기 유인물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자, 공공재 경우 Q스타가 결정되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량을 소비한다. 동일한 수량 밑줄 치시고요. 자, 사용하는 양은 똑같아요. 사용하는 양은 똑같지만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다르네요. 그렇죠? 이용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누구나 동일한 양을 소비한다 해도요. 밑줄 치시죠. 주관적인 한계 편익이 다름. 그렇죠? 마지널 베네핏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의 크기도 다르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보혜는요, 이만큼 자기가 편익을 얻게 되니까 이만큼 가격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의 최적 수량뿐만 아니라 보혜 모형에서는 얼마까지 돈을 내려고 하는가 그 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3번에 부담 금액의 동그라미 치셔요. 금액. 뒤에 차이가 나는 게 린달 모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린달 모형에서는 금액이 아니라 부담 비율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과 금액,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매번 나오는 단골이에요. 자, 4번 해볼게요. 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공공재에 대한 선호와 일치하게 되고요. 화살표 보시면 자기가 부담하는 만큼, 혜택 보는 만큼 돈을 지불하게 되니까 끝에 일체 불만이 야기되지 않는다. 자기가 혜택 보는 만큼 돈 내니까요. 투덜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다 받아 쓰는 만장일치된 상태다라는 거.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균형재정이 실현된다. 균형재정 밑줄 치시죠.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모인 거예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재 같은 경우에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 필요 없어요. 안 써요. 한강 뭐 다리 뭘 건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돈 안 내고 공공재가 생산되면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 텐데 여기는 솔직하게 자기가 얼마 편익을 보는지를 드러내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만큼 돈, 세금을 다 내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까 균형 재정, 뭐 들어온 만큼 필요한 만큼 돈이 들어오게 돼서 적자 뭐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는 요거 나타낸 그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거기 보면 Q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이거는 마지널 베네핏을 다 합한 그거고요. 수직으로 합했다는 거 그림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뭐 A의 수요 곡선, B의 수요 곡선 두 개를 수직으로 합한 게 바로 이거죠. 이거는 A와 B를 수직으로 합한 거죠. 수요 곡선. 그 공급 곡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공급 곡선은 여기 이렇게 있어서 그게 한 개 비용 곡선.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곡선, 이게 공급 곡선 두 개 만나는 요점이 최적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수요 공급의 응용이에요. 차이가 나는 거는 왼쪽에는 수평으로 합했는데 여기서는 수직으로 합한 거다. 그 정도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계산 문제를 직접 풀어보셔야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 수직의 합과 수평의 합이 안 돼 있으신 분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그 미시 그 기본 강의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이해되시는 분은 그걸로 그냥 충분해요. 이걸로. 자, 두 번째 린달의 모형 볼게요. 자, 린달의 모형은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소비자 의사가 일치하며 공공재 공급을 위한 경비 부담 비율에 대한 합의. 비율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동그라미 2번도 보세요. 최적 공공재 공급량과 수량이 얼마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조세 부담 비율에 다시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보행 모형에서는 내가 돈을 얼마나 내겠습니다라는 부담 금액인데 부담액인데요. 여기서는 100%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라고 하면 몇 퍼센트를 내가 부담하겠습니다라는 부담 비율, 퍼센트지. 제가 60% 낼게요. 제가 40% 낼게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역시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임승차할 유인이 없는 그래서 3번의 균형재정 그것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균형재정, 균형 잘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4번 자발적 교환 모형 그거는 아예 문장 자체로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발적. 못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린달은 자발적으로요. 자기가 혜택 보는 만큼 솔직하게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발적인 교환이 한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죠. 착한 남자 뭐 이렇게 했다가 뭐 그런 거죠. 착한 사람들. 그렇죠. 자,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에즈워드 박스 그린 거랑 똑같아요. 이거 그냥 공공재 Q라고 할게요. 뭐 G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에는 얼마 부담하는가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근데 각각에 주어진 어떤 금액에 대해서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A의 수요 곡선. 에즈워드 박스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B의 수요 곡선도
공공재가 있으면 뭐 부담하려는 금액, 그럼 이렇게 B의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A가 지불하는 금액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를요 우리가 한꺼번에 그리기 위해서 요거를요 뒤집어서요. 요 축을 요게 이제 부담 비율이니까 돈이 100% 돈이 들어간다 하면 이걸 위로 뒤집어서요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을게요. 이 뒤집은 거 뭐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놔둘게요.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수요 곡선은 뒤집었으니까 노란 색깔 이렇게 있으면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D, B. 그렇죠?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우리가 100이라고 하면 비용이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비용. 이만큼이 돈이 들어가요. 100% 돈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계 비용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100%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 높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요 곡선의 높이는 내가 얼마까지 돈을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가라는 지불 의사를 나타낸 건데 그거를 전체 100%로 했으니까 높이가 몇 %를 내겠다 그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 높이.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공공재가 여기 생산됐다 해볼게요. Q1이라고 할게요. 자, A 입장에서 볼게요. A 입장. A한테는 이 높이가 바로 뭐냐면 나는 공공재 Q1에 대해서는 이만큼까지 돈 퍼센티지를 부담할 그냥 부담 금액이라고 우선 해도 돼요. 부담 이만큼까지 하겠다라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고요. B 입장에서 볼게요. B는 이만큼 높이인데 이걸 뒤집었으니까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가 B는 나는 이만큼까지 이게 수요곡선이 이렇게 된 거니까 돈을 부담하겠다 이거예요. 자, 비용은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건데 A는 나 10% 낼래, 나도 10% 낼래. 공공재 공급이 안 되네요. 돈이 모자르니까. 그래서 이게 쓸데없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더 추가 부담을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 공공재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쪽으로. 반면에 여기 볼게요. 여기 Q2라고 할게요. Q2면 지금 공공재 공급량이 되게 작은 거예요.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높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지불 의사가 높다는 거예요. 자, A 입장에서는 돈을 얼마까지 낼 생각이 있습니까? 하면 A는 여기서 보는 거니까 이게 A예요. A. 그러면 전 이만큼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다. 금액을. B는 B 입장에서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수요 이거 곡선 뒤집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저는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예를 들어서 100%니까 100원이 필요한데 A는 제가 80원 낼게요. 아니요, 전 70원 낼게요. 서로 내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서로 혜택을 많이 보는 전제조건 착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공공재가 더 많이 필요하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균형이냐면 여기가 바로 최적 공공재 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재 비용이 이렇게 100% 비용이 드는데 A는 제가 이만큼 부담할게요. B는 저는 이만큼 부담할게요. 부담하려고 하는 비율이 딱 100 맞아 떨어지니까 적자 보는 것도 아니고 흑자도 아니고 균형 재정 달성되면서 최적 공공재 공급량 결정되네요. 근데 왼쪽하고 사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비용 이만큼인데 서로 이렇게 내서 비용 딱 부담하는 건데 여기서는 부담액이 얼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퍼센티지로 나타낸 거니까 부담 비율로 나타낸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메커니즘을 활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준공공재라는 말하고 비슷하게요.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준시장적 해결책이다라는 말도 잘 보세요. 준시장적 해결책. 해결책이란 말은 뭐 의미 없으니까 준시장적 거기까지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하면 여기 나와 있는 교환이라는 말을 시장이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쓴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재정학이라는 것도요. 보면은 똑같은 표현을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즈를 한단 말이에요. 반대말 비슷한 말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가 돼 있으면 이 표현이 저렇게 그냥 다른 말로 또 치환시킨 거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장 메커니즘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퍼센트지고 뭐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서 우리는
준이라는 말, 시장 메커니즘과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되더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네요. 근데 6번에 있는 것처럼 한계. 에이, 세상에 어디 뭐 착한 사람만 있겠어요? 요거를 악용하려는 못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린달은 뭐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린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 못된 사람이 있어도 된다. 아니요. 다 착한 사람들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띵 틀렸네요. 자, 2번 공급량과 부담 비율이에요. 비율이라는 거에서 고딕체로 해놨고요. 3번 자발적 교환 맞고요. 4번 준. 그렇죠? 실제에서도 이렇게 한자로 써줬어요. 다음 5번 근본적으로는 사무엘슨 모형과 동일하다. 사무엘슨 모형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보세요. 보엠 모형하고요. 린달 모형하고요. 수평축에 나와 있는 거는 공공재 하나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 일반균형 모형 했을 때는 2x2 모형이면 이게 일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2명 존재하고요. 재화도 뭐 X랑 Y제 2개 존재하고요. 노동과 자본 2개 존재하면 일반화시키는 거는 큰 문제 없어요. 칠판에 그릴 때 2개 이상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2개 있다라고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공공재 하나만 놓고 봤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두 모형을 부분 균형 시장, 부분 균형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무엘슨 모형은 일반 균형 모형이에요. 일반 균형 모형에 입각한 거예요. 어차피 원리는 똑같아요. 사무엘슨 모형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결론 뭐 똑같다는 거 보시고 간단한 결론만 보시면 돼요. 원래 이 모형 자체가 되게 좀 이해하기가 복잡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무엘슨 조건 나와 있는데 사무엘슨 모형이라고 보셔도 돼요. 1번에 공공재랑 사적재를 둘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 존재하니까 일반균형 모형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공공재를 그냥 G라고 그럴게요. 관심사가 공공재니까 여기다 공공재를 놓고요. 공공재가 아닌 나머지들을 다 사용재 여기다 놓을게요. 사용재, 사적재 이렇게요.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아웃풋이 공공재랑 사용재니까 2개 다 고려했다는 의미에서 일반균형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국가가 이용 가능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네요. PPC. 뭐 정해야 되는 거죠. 공공재만 다 할 수도 있고 공공재를 좀 줄이면서 이렇게 사용재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안에 우리가 다 생산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녀 수요 곡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사람만 존재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나와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떡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분배할 때 그러잖아요. 피자가 이렇게 생산됐을 때 너 먹고 싶은 만큼 먹어. 그래서 A가 이만큼 먹었어요. 그럼 나머지 자녀 갖고 B가 이제 소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A라는 애가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원래 이거보다 더 복잡한데 그나마 제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도 이해 안 되시면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돼요. 자, A라는 애가 사회 무차별곡선이 1, 2로 돼 있지만 A라고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먹은 거예요. 그러면 공공재가 만약에 요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공공재는 소비하는 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G0만큼 이렇게 소비했다라고 하면 A라는 애가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럼 공공재 G0만큼 소비를 하고 사용재는 X0만큼 소비를 한 거예요. 근데 A와 B는 사용재는 경합성은 있는데 공공재는 소비하는 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A가 이미 저만큼 먹었을 때 B가 선택할 수 있는 양은 바로 뭐냐면 공공재는 어차피 이만큼 똑같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요. B는 A가 먹고 난 나머지 사용재 이만큼만 먹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G0만큼 공공재가 생산됐을 때는 사용재 X가 이만큼 생산되었을 텐데 A가 뭐 이게 10개라고 하면 10개에서 6개를 A가 가져갔으면 사용재 이 높이는 사용재 높이예요. 공공재는 똑같이 정해졌고 높이는 사용재를 이만큼 더 10개 중에서 6개 먹고 나머지 4개를 B가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 입장에서 보면 밑에 그림은 그걸 그리시면 돼요.
공공재 그림이 있고 여기 사용재 사척재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여기 노란 색깔 이렇게 칠하면 이 노란 색깔이 바로 전체 하얀 색깔 생산 가능 곡선에서 생산된 양에서 B가 소비하고 난 나머지예요. 만약에 요 점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요 점. 요 점은 공공재 이만큼이고 사용재를 A가 다 먹어가지고요. 너 먹어 했더니 A가 이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소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점을 기준으로 보면 공공재 소비량은 똑같아요. A와 B는 똑같지만 사용재 소비량이 빵.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B의 자녀가 레지듀얼이에요. 잔챙이, 남은 수요 곡선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전체 생산된 하얀 색깔에서 A가 가져가고 난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A는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B가 가지고 먹을 게 없네요. 그래서 여기가 되고요. 물론 마찬가지 여기도 공공재를 많이 생산되는데 사용재 A가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B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없어요. 그래서 요 위에 남은 거 노란 색깔 빗금친 부분만 이렇게 B가 선택할 수 있는 잔여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잔여 수요 곡선이라는 말, 생산 가능 곡선과 무차별 곡선 사이의 그 면적, 사실 그 높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높이 선을 다 합치면 이게 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면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 효율적인 배분이다라고 하면 MRS는 MRT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 선택 가능한 잔여 수요 곡선에서 B도요. 이제 나름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A의 무차별 곡선이고 B의 무차별 곡선이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만약에 요 점이 최적이라 할게요. 좀 그림을 좀 더 완만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나오려면 그러면 요 점에다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사회 무차별 곡선 B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최저 공공재 공급량이 G0가 공급됐다라고 하면 요거 잘 보세요. 수직으로 합하는 거예요. G0일 때 사용재에 대해서 공공재에 대해서 사용재로 측정한 만족이 이만큼이 되는 거고요. B는 요만큼 만족이 되는 거고요. 두 개 만족을 합한 게 요거잖아요. 요 점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 합한 게 그게 바로 요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빨간 거. 사회 무차별 곡선 A와 사회 무차별 곡선 B를 합한 게 바로 이 빨간 색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시죠. 드리면 사회 무차별 곡선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우리가 MRS라고 얘기했어요. 쫙 그리면 이 파란 색깔은 두 사람의 사회 무차별 곡선 접선의 기울기를 여기의 기울기랑 요거 기울기를 지저분하니까 그리지 않을게요. 요거랑 요거 두 개를 합한 거고요. 그래서 MRS 공공재 사용재니까요. 공공재 사용재 A가 생각할 때 그리고 MRS B가 생각할 때 공공재 사용재 이렇게 되네요. MRS라는 게 저기 나와 있는 마지널 베네핏하고 똑같다는 거 이해되세요? 다시 요거 한번 볼게요. 저기 나와 있는 마지널 베네핏은요. 여기다 할게요. 마지널 베네핏은 그냥 X제 하나에 대해서 그냥 공공재라고 하면 공공재 하나에 대한 편익이에요. 나 사과 하나 먹었을 때 만족이 얼마다. 근데 요 MRS라는 건 뭐냐면 여기 하첨자 G와 X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공공재에서 얻게 되는 편익. 원래는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해야 더 정확한 건데 공공재에서 얻게 되는 한계 효용, 한계 편익. 그거를 사용재로 나타낸 한계 편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의 관심사는 분자에 있으니까 분자에 맞추면 이게 바로 우리는 공공재에 대한 한계 편익이다라고 얘기하면 분모 분자 사실 똑같은 거예요. 공공재의 편익인데 얘는 사용재 그냥 1로 나타낸 거고요. 얘는 사용재 효용으로 나타낸 공공재 편익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비율이고요. 요거는 그냥 하나만 놓고 본 거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쵸 이거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계속 한번 또 다시 거꾸로 가요.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과 100원이다라고 하면 1원짜리 100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양쪽을 원으로 나타내면 이거 지워지니까 1원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과는 100의 가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1원짜리 100개 주면 사과 하나랑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원으로 따지면 그냥 공공재에 대해서 얼마 편익을 누린가
100원 이렇게 하면은요. 요거는 공공재 하나, 사과 하나에 대해서 너는 y제가 바나나다 하면 바나나의 몇 배 가치이니 바나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가 2개, 사용재, 공공재를 놓고 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MRS라는 거 봤을 때 우리는 마지널 베네핏, 마지널 유틸리티, 공공재 효용 그걸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기 PPC라는 생산 가능 곡선 이거 의미가 뭐냐면 요거 접선의 기울기 요게 바로 우리는 MRT라고 얘기했잖아요. MRT 공공재, 사용재 요거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용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재에 대한 한계 비용이에요. 이 분모가 바로 사용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분자의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재에 대한 한계 비용과 요거 2개 더한 거네요. 공공재에 대한 사용재에 대한 공공재의 한계 비용과 공공재에 대한 한계 효용의 합 그걸 나타내는 거니까 저기 나와 있는 보엔의 모형하고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사무엘슨 모형은 이렇게 사용재랑 공공재를 다 고려한 MRS 서메이션 한 거 공공재, 사용재 이거는 MRT, 공공재, 사용재 이거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 하나 이용하려고 또 우리가 미시경제학적인 얘기를 쭉 설명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시적인 얘기를 좀 보셔가지고 좀 이해도를 높이신 분들은 이게 조금 쉬울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외워가지고 막 하게 되는데 이왕 하실 거는 조금 내용을 좀 다지시고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요 모형 이렇게 막 도출하고 그림 복잡한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결론은 사무엘슨 모형은 이거다라는 걸 아시면 되는데 요거에다가 그림까지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이해가 되시면은 훨씬 좋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이요. 이거 이해하시는 것만큼 이게 또 보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아직 시간 많으니까요. 나중에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런 거를 기반을 시간이 있을 때 좀 다져놓고요. 나중에는 진짜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사무엘슨 모형 뒤에 기출문제 좀 풀어볼게요. 그냥 계산하세요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1번. 자, 공공재의 적정 공급 수준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와 있습니다. 1번 보시면 공공재에 대해서는요. 개별 수요자들의 진정한 수요가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밑줄 치세요. 진정한 수요가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공공재에 대해서 내가 얼마까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가 그 의사가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수요 곡선을 파악하기 힘들어서요. 앞에 가상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진짜 수요 곡선을 몰라서요. 가상, 수도라고 해요. 그래서 모르셔도 상관없고 그냥 가상 수요 곡선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보시면 자 수직으로 합한다는 거 보이시죠? 그 수직이라는 말에 포인트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적정 배분의 공급은 조건은 바로 뭐냐면 공공재 마지막 한 단위에서 얻는 그 마지막 한 단위 밑줄 치세요. 요거예요. 이거 보면 이 높이가 이 앞에는 이미 소비했고요. 마지막 그 한 단위에서 이 높이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째다라고 하면 이 10개째에서 내가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 금액 그걸 합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한 단위라는 얘기가 마지막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거기 밑줄 치시고 마지널 한 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총 편익의 합이 아니라 한 개 편익의 합이라는 뜻이에요. 한 개 편익의 합과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거. 이거네요. 보엔의 모형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4번 볼게요. 사무엘슨에 의하면 적정 공급은 한계 기술 대체율의 합이 한계 생산 변환율과 일치한다. 뭐가 틀렸을까요? 한계 생산 변환율 MRT 이건 맞아요. MRT 이거 한계 변환율이잖아요.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이었어요. 한계 기술이 아니라 그냥 MRS잖아요. 기술자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 하는 거예요. 그냥 한계 대체율 이렇게 얘기하죠. 한계 기술 대체율은 MRTS고요. 그건 노는 동네가 노동과 자본에서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MRTS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라는 말이 빠져야 되네요. 자, 5번은 넘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재원 조달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라는 게 거의 밑줄 치시고 균형 재정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3번 먼저 볼게요. 3번. 2번이 더 어려우니까 3번. 자, 어느 공공재에 대한 값과 을의 수요 곡선이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공재잖아요. Z가 공공재인데 저쪽 와볼게요. 쭉 이쪽에 오시면 여기요. Q는 똑같아요. 소비하는 양은.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썼어야 돼요.
갑의 수요 곡선과 을의 수요 곡선이다라고 하면 갑의 수요 곡선도요. 하첨자에 이걸 써야 돼요. Z 갑. 얘는 얼마예요? 100 마이너스 2분의 1 P 갑. 이렇게 하첨자. 이렇게요. 그러니까 갑이 소비하는 양과 갑이 지불하는 가격 이렇게 있고요. 을의 수요 곡선도 Z 을은 50 마이너스 3분의 1 P 을 이렇게요. 근데 이 재화가 공공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공공재이기 때문에 갑이 소비하는 Z와 을이 소비하는 Z와 갑과 을이 같이 시장에서 공급하는 Z가 똑같으니까요. 이때는 하첨자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첨자 버리고 그냥 Z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보통 이런 것도 막 놓치시는데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P로 다 바꿔가지고 더해가지고 하면 된대. 그거는 좀 너무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요 Z 하첨자 이렇게 없앤 이유 이해하셔야 돼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없앤 거예요. 근데 갑과 을이 지불하는 금액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첨자 없애면 안 되죠. 근데 저쪽에 왼쪽에 한 것처럼 수직으로 합한다는 얘기는 P를 더한다는 거니까 요거는 다 똑같고요. 갑이 지불하는 가격과 을이 지불하는 가격을 합친 게 바로 시장 전체의 가격이 되는 거니까 요걸 두 개 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네요. P 값을 집어넣고 P를 집어넣어서 시장 전체 수요량을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P로 정리해야 돼요. P로 정리하면 P 값은 어떻게 되나? 200이네요. 2를 곱하니까 200 마이너스 2Z 그리고 요거 정리할게요. 을로 P 을은 535 150 마이너스 3Z 이렇게 되네요.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갑과 을을 합하는 거네요. 이렇게 합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하세요.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갑과 을을 합해서 갑과 을을 더하게 되니까 이 두 개 더하면 이거 더하면 되죠. 얼마죠? 이게 350 마이너스 5Z 이렇게요. 이게 갑과 을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합한 시장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 마지널 베네핏을 서메이션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널 베네핏은 마지널 유틸리티랑 똑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시장의 수요 곡선을 수직으로 합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공재 생산에 대한 한개 비용은 150원이다. 아, 이게요. 150원이에요. 이게 한개 비용. 이거는 그대로 그냥 쓰면 되겠죠. 푸시면 되죠, 뭐. 그러면 5Z는 넘어가니까 200인가요? 200. 따라서 Z는 40. 끝이에요. 시험 문제 재정하게 시험 문제 계산 나오는데 이거요. 매년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두셨다가 시험 문제 딱 나오면 아이고 이거 맨날 봤던 거네. 생각하면서 푸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생각해야죠. 의미 같은 거 이런 거 파악하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는요. 그 김연아가 그 결승전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뭐 다음 동작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저절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해서 더하고 이렇게 해서 40 나오네. 그러니까 요때는요 오히려 머리를 쉬는 거예요. 머리를 쉬고 그냥 문제 꼬아 있거나 지문이 헷갈리거나 처음 보는 계산 문제 나오면 그때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막 이제 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문제 정도는 나 풀어서 기뻐 이게 아니라 그냥 주는 문제네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편하게 그냥 답 맞추셔야 돼요. 다음 2번 볼게요. 2번. 자, 2번이 사멜스 모형이에요. 두 명의 소비자 있고요. 재화도 두 개 있어요. 사용재랑 공공재. 일반균형 모형이네. 그렇죠? 사멜스 모형인 거예요. 자, 이 경제에서 공공재 한 단위는 사용재 한 단위를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다. 거의 밑줄 치세요. 공공재 한 단위는 사용재 한 단위를 투입해서. 자, 이거 MRT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MRT.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공재 하나 더 생산하니까 사용재 뭐 얼마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생산 가능 곡선에 접선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약간 그냥 나중에 헷갈리시고요. 의미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MRT를 딱 보시면서 그냥 굿모닝, 굿은 좋은이고 모닝은 아침이고 뭐 해서 인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굿모닝 하면 그냥 인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MRT다라고 하면 공공재의 가격이구나. 뭘로 나타낸? 사용재로 나타낸. 그러니까 공공재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사용재 가격과 공공재 가격이니까 그냥 거기 1대1로 교환된다는 거니까 1이에요. 1. 정확하게는 그냥 1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플러스면 MC 공공재, MC 사용재. 그쵸? 그 얘기 그냥 거기 밑줄 친 게 바로 MRT를 설명해 줬고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MRS를 볼게요. MRS. 이건 좀 지우고요. 자, 거기 보면은 A와 B의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네요. MRS 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죠. 그 공공재 사람의 한계 효용을 비율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 MRS 풀어쓸게요. 그러면 분자는 한계 효용 사용재 여기는 사용재가 그냥 X고요. Z가 공공재가 되잖아요. 한계 효용 공공재 A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하기 한계 효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재에 대한 한계 효용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게 MRS예요. 이게 MRS.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와닿으실 정도로 좀 자꾸 고민하셔야 돼요. A의 MRS. 딱 보면 A가 공공재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인데 사용재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A 값을 너무 구석으로 갔는데 여기다가 계산을 해보면 자, 분모는 X로 미분하는 거예요. 거기 A의 효용함수 나와 있잖아요.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X 하나 있잖아요. 1이에요. 1. 분모가 1. 끝. 분자는 Z로 미분하는 거예요. 뭐 따로 안 써도 되겠죠? 그거 보시면서 A의 효용함수를 Z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는 아예 의미 상수 취급이니까 없어지고 2-Z 이렇게 되네요. 끝. 이게 바로 MRS A를 구한 거예요.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거 B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리면 두 개 더 하려고 그래요. B는 자, B의 효용함수 보면 어떻게 돼요? X로 미분하면 분모 1이네요. 1. 이거 잘 이해하시고 이거 전부 다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완전히 사진 찍듯이 넣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타일에서 숫자 바꾸거나 좀 패턴이 크게 안 바뀌어요. 약간 바뀌면 아이고 옛날 거 또 나왔네 해서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1분 안에 풀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 그 이상 응용이 안 나오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Z에 대해서 B의 한계 효용 구하면 Z로 미분하면 되네요. 2-2로 하니까 3분의 1 Z 이렇게 있네요. 그쵸? 그럼 요거 두 개 더하신 다음에 MRT는 1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같게 푸시면 되겠죠. 뭐 그 과정은 그냥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뭐 해볼까요? 하는 김에 처음이니까. 요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3분의 4Z인가요? 3분의 4Z. 얘는 아까 MRT가 1분의 1이었으니까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Z 구하시면 되겠죠. 끝. 아셨죠? 네, 그거 잘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가장 스탠다드하고요. 그래도 은근히 많이 있으니까 기출문제 이 정도만 하세요. 내용 보시고 이것만 반복해서 해두시면 나중에 객관식은 뭐 특별히 들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혼자 하셔도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약간 추가적인 스킬이나 몇 개 더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공공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계산 문제랑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요. 설명드리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비순수 공공재의 효율적인 배분이다. 비순수 공공재.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순수한 공공재가 아닌 경우를 얘기하네요. 첫 번째는 클럽재를 보통 얘기해요. 클럽 이론. 클럽재라고 얘기해요. 클럽.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에 골프 클럽, 헬스 클럽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관심사예요. 어떤 게 관심사냐면 그 수영장이라든가 헬스클럽이 요만한 매장 이렇게 그 헬스클럽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주어진 게 뭐냐면 주어진 게 사이즈가 주어져 있어요. 얼마 이렇게 사이즈가. 우리 헬스클럽은 요만큼 생겼어요. 뭐 한 요 정도 크기.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잖아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클럽이라 해도 돼요. 홍대 클럽. 요만한 클럽을 마련했는데 사람들 회원이 들어와서 춤을 춰요. 혼자 춤추면 그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여기서 춤추면 그것도 뭐 흥도 안 나고요. 좀 뭐 이상해요. 근데 한 명이 더 오면 어떻게 돼요? 좀 더 흥이 나겠죠? 자꾸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클럽에 있는 사람들의 만족은 좀 더 좋아질 거예요. 신나네. 그래요. 같이 뭐 어울려서 춤추고요. 근데 이게 만족이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너무 많은 사람이 막 해서 막 답답하고 막 공기도 탁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누리는 만족도 이제 어느 정도 최적 수준의 회원수를 넘어서게 되면 이게 회원수라고 할게요. 넘었으면 만족은 이렇게 총편익은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지녀요. 그러니까 모양이 저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 클럽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사람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적정 사람 수가 20명이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 또 들어오고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헬스클럽도 마찬가지고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사이즈가 주어져 있을 때 최적 회원수는 몇 명이 되는가? 요게 이제 첫 번째 관심사고요. 아니면요. 거꾸로도 볼 수 있어요. 사람 수가 주어져 있어요. 사람 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동아리 무슨 뭐 사적인 단체를 만들었어요. 동아리 회원이 20명인데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20명이에요. 20명 딱 있으면 사이즈를 요만큼 해서 너무 좁으면 또 문제고요. 뭐가 문제예요? 답답하잖아요. 이 좁은데 여기서 막 20명이 다 있으면. 그렇다고 이 사이즈가 너무 크면 좋긴 한데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빌리려면. 그러니까 주어진 회원수가 정해져 있을 때 최적 사이즈 규모를 우리가 정하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는 상태가 바람직한 건데 우리는 밑에 거는 뭐 크게 얘기하진 않고 우리의 관심사는 위에 거에 아이디어는 비슷한 맥락이니까 위에 거에 초점 맞춰서 사이즈가 주어져 있을 때 최적 회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 더 포인트를 맞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에요. 요거는 논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있다는 거 정도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혼잡 문제라는 거 사람 너무 많아지면 혼잡해지잖아요. 그래서 편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 부캐넌이라는 사람 알아두시고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고 공공선택 이론과 이런 클럽제 연구한 사람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해볼게요. 비용 부담에 동참한 회원만 사용하도록 하면, 그러니까 돈 낸 사람만 이용하도록 하면 혼잡 문제, 무임승차 문제 이런 거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예, 참고로만 보세요. 자, 가정, 그것도 그냥 참고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클럽에서 제공하는 비순수 공공재 크기인 규모는 정해져 있다. 이거요. 사이즈는 정해져 있다는 거, 그걸 얘기했고요. 그래서 최적 회원수를 찾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요. 선호는 똑같다. 이거 단순화시키기 위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최적 회원수는 사람들이 저 스트레스 받아서 홍대 여기 클럽 가서 춤출래요. 근데 진짜 가고 싶어 하는 사람과 뭐 좀 그냥 저는 그냥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호도는 다 다르게 원래 해야 되는데 단순화를 위해서 다 클럽에 들어가고 싶은 정도는 똑같다라고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용은 균등 분담한다. 이 클럽 운영하는 뭐 레온사인이나 들어가는 난방비 그런 걸요. 들어온 회원수 n으로 나눠서 똑같이 n분의 1로 균등하게 분담한다라는 걸 전제로 깐 거예요. 이 가정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 스토리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상정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클럽의 최적 규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총 편익은 어떻게 되냐면 우상향하다 우하향하는 형태.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회원수가 있어요. 회원수가 있으면 총 얻게 되는 만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와서 춤추면 약간 이상한 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익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또 어느 수준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총 편익이 토탈 베네핏이에요. 총 편익이 이렇게 체감하는,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1번이에요. 그래서 왜 감소하게 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혼잡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춤출 때 자꾸 옆에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군요. 자, 2번 비용 측면에서 1번은 편익이고요. 2번 비용 측면에서 보면 자, 우리의 관심사는 한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는 것인가라기 때문에 그냥 총 비용이 아니라 총 비용을 n으로 이렇게 나눈 1인당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출게요. 그래서 1인당 총 비용. 총 들어가는 비용을 n명.
그러니까 클럽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자 비용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동아리 가는데 우리 몇 명 야유회 갈까 했는데 버스는 50인승을 대절했어요. 갔더니 동아리 회장 나 하나만 왔어요. 그럼 어떻게 50만 원 내가 다 내야죠. 근데 2명 오면 25만 원씩 내고 5명 오면 10만 원씩 내고 50명 오면 그럼 만 원씩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1인당 비용은 n으로 나누는 거니까 1인당 비용은 관심 비용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의 관심은 회원 수고요. 여기는 특별한 관심이 없으니까 총 베네핏하고 뭐 이렇게 총 비용을 n으로 나눈 거 두 개를 원래 따로 그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냥 같이 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자, 순편익의 극대화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순편익은 여기 나와 있는 총편익에서 1인당 총비용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총편익에서 1인당 총비용을 빼서 이게 가장 극대화되는 게 관심사가 되는데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 갭이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편익과 비용이 똑같아지니까 순편익이 빵이고요. 한 여기쯤이 이게 극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net benefit이라 할게요.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방법은 경제학에서는 토탈이라는 총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한눈에 다 보이면 그냥 저거 두 개 차이 빼야 되는 건데 한계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여기서는요 정상인지 아닌지가 잘 안 보여요. 이 산이 멀리서 이렇게 다 보이는 멀리까지 갔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아 여긴 정상이 아니고 여기가 정상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 갔을 때 지금 상황이 정상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 한 발 한 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아니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순간에서는 이게 잘된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요. 한 몇십 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맨날 정치인들이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게요. 시간 지나서 나중에 회고해 봤을 때 역사가들이 좋게 평가할지 나쁘게 평가할지 그거는 그 당시 사회 공감대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방법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요. 머리에다가 밥상을 이고 올라갈 때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평평해졌다라고 하면 밥상이 그럼 이게 바로 산 꼭대기예요.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밥상이 있으면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직 하늘 보고 있네. 그러다 어느 순간 딱 평평해지면 정상이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산 정상은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 이게 바로 우리는 마지널이라고 한계라고 나타낸 그 개념. 이게 미분한다는 거예요. 미분해서 제로로 놓으면 그 상황이 바로 극대화 또는 극소화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마지널이라는 거를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여기서도요 멀리서 보면 이게 총편이고 이게 다 보이면 이 점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그걸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단위 추가했을 때 얻게 되는 마지널 베네핏과 마지널 코스트 요 점이다라고 하면 마지널 베네핏 요거고요. 마지널 코스트 요거고요. 이거 두 개가 같아지는 점. 이거 좀 안 맞았네요. 잘못 그린 거죠. 여기랑 여기 같아지는 점이 바로 최적 회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순편익의 극대화 방안은 극대화라는 말 동그라미 치세요. 극대화, 극소, 최대, 최소화 이렇게 있을 땐 한계라는 개념, 한번 미분하는 개념, 그게 똑같아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구하는 게 바로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클럽 모형에서 최적 회원수라고 나와 있네요. 어떻게 구하는가 보면은 한계 편익 거기 나와 있고요. 한계 비용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한 거 가만히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한계 편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총 편익을 미분한 거네요. 그래서 그냥 써도 돼요. 한계 편익과 한계 효용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1인당 총 비용을 한번 미분해서 한계 비용을 나타내는 건데요. 요거를 n으로 미분하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tc n이다 이렇게 나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tc고 n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네요.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x의 a승분의 1은 어떻게 쓰냐면 x의 마이너스 a승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분모에 있는 거 지수로 넣고 a 넣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n으로 미분합니다 라고 하려면
미분할게요.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자, 요거 마이너스 1 앞으로 내려가고요. 마이너스 1 앞으로 내려가고 tc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써주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회원 수에다가 요거 하나 빼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되네요. 다시요. 혹시 미분이 약하신 분들은 미분하는 그 원리 도함수부터 막 그렇게까지 할 거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거고요. 써먹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구구단 그거 외우는 것처럼 경제 수학자들이 간단한 미분 법칙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한 미분 AX의 n승이다 이렇게 하면 요거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y를 x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y 프라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x 한 단위 증가했을 때 y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미분이고요. 미분 간단한 공식은 여기 나와 있는 지수를 앞으로 내려보내요. n. 그리고 요거와 상관없는 거 a 이런 거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x의 3승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n이 내려오고 a는 그냥 써주고 여기서 하나 빠져요. n-1.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쓰면 되냐면 3이 앞으로 내려와요. 3에다가 10 거기다 x에 하나 빼주니까 3-1 2승 이렇게 돼서 30x의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똑같은 원리 요거만 아시면 돼요. 요거만 아시면 되니까 그 이상 뭐 미분하는 거는요 뭐 그냥 괜히 뭐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분하면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이거 식을 다시 쓰면 n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어떻게 돼요? n의 제곱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네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tc 이렇게 됐네요. 보이시죠? 요거까지는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나왔나요? 아니요, 나온 적 없어요. 나온 적 없는데 말 문제에서 요거를 해석하는 게 나왔어요. 물론 해석 거기 외우셔도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별로 뭐 외우시지 마세요. 외우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 여기서 밑에 최적 회원수 거기 음영 처리된 거 있는데 우리가 요거 자체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식을 조금 변형시킬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랑요. 여기 나와 있는 n 하나를 저쪽에다 집어넣어 버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n에다가 마지널 베네핏 그리고 여기 남는 거는 n분의 t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그 시험 보기 전에 고를 땐요 요식 정도는 머릿속에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익히세요. 우리가 주관식으로 해서 클럽제 최적 회원수의 식을 도출하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2차면 그렇게 하면 쫙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눈으로만 이렇게 익혀 두셔도요 그냥 이게 나오진 않고 말로 풀어 나오니까 그거는 그냥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해석해 보면 요거는 뭐예요? 1인당 총 비용이네. 그쵸? 1인당 총 비용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1번 n분의 tc는 회원 한 명이 증가했을 때 기존 회원의 비용 감소분. 그 이해되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원이 자꾸 증가하면 전세 빌린 차 50만 원인데 1인당 비용이 n이 증가할수록 이거는 작아지잖아요. 반면에 사람 수가 증가했을 때 오히려 비용 작아지니까 이건 뭐예요? 마른 비용인데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사람 많이 올수록 개인 부담이 작아지잖아요. 요거는 사람이 올수록요. 한 개 편익인데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사람 올수록 뭐예요? 내가 춤추는 영역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혼자 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베네핏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뉘앙스 자체는 뭐예요? 비용이에요. 비용. 혼자 비용. 아시겠죠? 그래서 요 식 마지막에 나와 있는 파란 색깔을요. 풀어서 해석하게 되면은 한 명 추가했을 때 비용 감소 크기 1번은 그러니까 좋은 거고요. 2번은 마지널 베네핏 좋은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편익이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회원이 증가했을 때 기존 회원 전체, 기존 회원이요. 전체의 정체 비용 해서 혼자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계산 문제 보엔 모형하고 그 다음에 저기 사무엘스 모형 MRS 그 보시고 사무엘스 모형이 그 복잡한 그림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 문제는 나오는데 저렇게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니까 그 두 개 유형 그거 완전히 머릿속에 익히셔서 반복해서요. 그냥 빨리빨리 하실 줄만 아시면 되겠고 클럽 이론은 자주 등장하지는 않고요. 그냥 혼잡이 발생한다 그런 지문 정도만 나왔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뭐 여러 고대 교수님이 쓰신 재정학책 이런 거에 나와 있으니까 요 모형 그리고 역시 또 그림 도출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리고 시간 있을 때 지금 이렇게 하시고 요 결론 의미 그 정도만 보시면 충분해요. 공공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다음 주에는 그 무임승차 문제부터 했어요. 공공재 간단하게 좀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외부성하고 뭐 공공선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복습 잘 하시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시경제학 그거 까먹으셨거나 부족하신 분들은요. 그 동영상 좀 빨리 해서 한번 꼭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뭐 재정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